어제는 계단에서 어떤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라마단 쿠르반 하이트인데.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은 아니고 동네에서 뵌 적은 있는데 우리 라인은 아니에요. 우리 라인은 아닌데 할머니가 사는 라인에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움직여서 계단 쪽에 쭈그려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와이프를 불렀죠.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고, 왜 우시냐고. 뭐 얘기인즉슨 조카 며느리가, 이분이 이제 조카 며느리한테는 고모인데 조카 며느리가 돈을 달라고 때린 거예요. 이 양반은 나이가 65세인데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도 유치원 2군데 가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능력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저는 할머니로 봤었어요. 처음에는 65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만 나이니까 저보다 2살이 많은 거죠. 근데 정말 늙어 보이더라고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저희보다는 방이 하나 더 많아요. 저희는 방 2개에 키친 따로 있고 거실 겸 키친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방이 3개에 거실 겸 키친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은 집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보지 않으면은 상상을 못 하는데, 아마 뭐 짐작은 가지만 우리보다는 방이 하나 더 많은데, 이 집의 주인이 이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오빠, 근데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거죠. 이 할머니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올케가 일을 해서 지금까지 집안을 꾸려온 거죠. 집이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으로 얹혀 살려고 다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얹혀 살 정도면 재산 형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할머니를 때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우리 돈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사야 된다고, 그래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있다간 계속 맞을 것 같아서 나왔다 그러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조카 며느리의 남편, 조카도 록킥으로 할머니를 다리를 가끔 때리기도 한답니다. 돈 달라고. 집안 전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이 65세의 할머니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둘이서만 일을 해서 집안을 꾸려나가는데, 가족관계는 아들 부부에게서 아이들 2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아들, 무슨 조직에 가담됐는지 저희 아파트 주변에 저녁 때만 되면 20 넘은 애들이, 막 등치 이따만한 애들이 와서 담배 피면서 계속 어두운 구석에서 휴대폰 보면서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째가 딸이에요. 딸은 아이를 데리고 고모네 집으로 피신을 왔어요. 남편이 때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구가 2명이 더 늘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남동생, 2번째 남동생은
여동생을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또 옳게, 그러니까 큰오빠의 부인은 이 여동생한테 은근슬쩍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에게 살면 살수록 기상천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맞아서 도망쳐 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에 소문이 나는 거죠. 이제 저희 와이프가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서 누가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쳐서 친정으로 왔다, 어떤 할머니가 울고 있어서 물레리한테 얻어맞아서 울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마누라가 도망가고. 근데 이게 저희가 사는 동네에 그렇게 세상 밑바닥 같은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 동네가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이 동네에서 떠나자.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이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우즈베키스탄이 원래 그렇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서 잘 사는 것처럼 다들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나는 내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 가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돈 쓰는 거 보면. 그랬더니 그게 다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그리고 루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예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놈의 나라가 살 데가 못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것만 신경을 안 쓰면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누가 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많이 써야 될 무슨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할 만한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사색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아주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많은 유목민들이 섞여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다가 여기 실크로드였잖아요. 즉 대나무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파키스탄으로 해서 또 나가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개화가 안 된 개화가 안 된 사람들하고는 무엇을 얘기하고 상의를 해주지 말자 도대체.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지, 무지해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우리는,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저희 부모 세대는 고생을 뒷담화니 했다고 그러지만 저 세대는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산업 전사로 일하는 거야. 누구나 다 태어나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화되고 문명사회인지를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알 것 같다 라는 겁니다.